2부 고구려 한강을 다스리다에서는 문헌자료와 고고자료를 바탕으로 고구려의 한강 지배 방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구려는 건국 이후 계속된 영역 변화를 거치면서 중심 지역과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성을 설치하고 관리를 파견하는 등 자신들만의 영역 지배 방식을 마련하였습니다. 고구려는 한강 유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지배 체제를 구축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국사기에는 통일신라의 한주, 삭주, 명주가 원래는 고구려의 영토였으며 각 주에 속한 지명 변천과 위치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지도는 삼국사기에서 확인되는 고구려 지명을 표시한 것으로 고구려가 체계적인 행정망을 통해 한강 유역을 지배하려던 모습과 당시의 영토 범위, 행정체계 등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차산 일대에서 확인된 20여 개의 보르들도 고구려가 475년 이후 한강 유역을 효과적으로 경영하고자 설치한 것으로 이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어 하나의 성과 같은 역할을 하였을 것입니다. 보르군에서 출토된 토기는 항아리, 독, 시루, 사발, 접시, 뚜껑 등 실용기가 대부분이나 원통 모양 4발 달린 토기 등의 의뢰용기나 호자 등의 특징적인 토기도 출토되었습니다. 특히 아차산 사보루에서 지도형, 연모형 글자가 있는 접시가 출토되었으며 홍련봉 일보루에서는 다량의 기와가 확인되어 이곳이 행정 군사적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관과 관청이 자리하였음을 알려줍니다. 또한 2000년대 이후 성남 판교동, 용인 보종동, 화성 청계리, 충주 두정리 등에서 고구려 고분이 발굴조사되었고 원주 건등리, 용인 마북동, 충주 타평리 등에서는 고구려 취령 유적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유적들은 한강 유역에서 금강 유역으로 향하는 교통로에 분포하고 있으며 모두 5세기 중후반으로 편년되는 토기류, 금기거리, 은제반지, 광고리와 관정 등이 출토되어 고구려의 남진 및 영역 지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엇보다 남한에서 발견된 고구려 금귀걸이들은 평양과 집안의 고구려 유적에서 출토된 것들과 동일한 양식이거나 이에 영향을 받은 것들입니다. 귀걸이는 당시 고구려의 점령지에 대한 정치, 사회, 문화적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이번 전시에서는 제천 교동 및 포항 대련리에서 출토된 금기거리를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청원 남성골 유적에서도 금기거리 한 점이 출토되었는데 무덤이 아닌 관박 유적에서 출토되어 주목됩니다. 아차산 일대 보루에서 출토된 무기류, 마구류, 농공구류 등의 다양한 철기들과 집안 통구 12호분 고분벽화 속 무사를 통해 고구려군이 어떠한 모습으로 한강을 지켰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한강에 머물렀던 고구려군은 기병과 보병, 기술병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군사들은 임무에 따라 무기와 갑옷이 달랐고 기병이 탔던 말도 다양한 말가춤들을 착용하였을 것입니다. 2부에서는 춘향전의 원형이 되는 안장환과 한씨미녀의 설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고구려에게 굴복해오던 백제가 국력이 다시 강화되어 고구려의 땅을 빼앗기 시작한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제가 고구려에게 빼앗은 땅의 하나가 오늘날의 고양시 지역으로 이 지역은 한강 일대를 지배하는 데 중요한 군사적 요지입니다. 고구려 안장왕은 백제에게 빼앗겼던 한강 지역을 되찾고자 이곳에 잠입하였다가 백제의 한씨 미녀를 만나 첫눈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삼국 간의 치열한 다툼 속에서 아름답게 피어난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춘향전보다 더 극적으로 다가옵니다. 삼부 고구려 한강을 일타에서는 551년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상실하고 결국 553년 신라가 한강 유역으로 진출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6세기 때 들어 고구려는 대내적으로 왕위 계승전과 대규모 숙청 등으로 혼란한 상황이었고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남북조 시대가 끝나고 수와 당이라는 통일국가가 들어서면서 고구려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남쪽에서는 백제와 신라가 군사 협력 관계를 맺고 고구려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온달설화는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고구려 왕권이 약화된 시기 온달로 대표되는 신진 세력을 등용하여 신라의 빼앗긴 영토를 수복하려는 의지를 설화로 풀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고구려는 장시간 지속된 중국의 위협 때문에 주력을 북쪽 국경으로 집중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백제와 신라는 양국 연합군을 구성하여 551년 고구려를 공격하였고 한강 유역을 수복하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결국 고구려는 한강 유역을 포기하고 임진강 유역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구이동 보르는 한강 유역을 사이에 두고 벌어진 삼국의 전쟁 양상을 잘 보여줍니다. 보르는 불타 폐기되었는데 쇠속과 쇠항아리, 다량의 무기류가 원래 놓였던 그대로 발견되었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기습을 당했던 당시에 급박했던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라 진흥왕은 551년 백제와 연합하여 한강 유역을 차지한 후 553년에 고구려와 밀약을 맺고 한강 하류 백제 영역을 기습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북한산주, 즉 아차산성을 설치하여 한강 유역의 안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최근 발굴이 완료된 아차산성 남문지 및 망대지 일대에서 다양한 종류의 철기, 토기, 목기 등이 발견되었으며 기와 역시 대량으로 발견되어 이곳에 중요한 행정기관이 존재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아차산성에서 발견된 유물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명문기와입니다. 현재까지 북한산성, 수국, 해, 관 등이 새겨진 기와가 발견되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신라 진평왕 25년 고구려가 북한산성을 침범하자 왕이 친히 나서서 물리쳤다는 기록이 등장하는데 이 북한산성이 바로 아차산성의 신라시대 명칭으로 생각됩니다. 이 외에 전형적인 고구려 연꽃무늬 수막새가 출토되었는데 홍련봉 일보루에서도 같은 형태의 수막새가 출토되어 주목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475년부터 551년까지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는 입장에서 5, 6세기 한강 유역의 고구려 유적을 집중 조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 백제봉기에는 475년 이후에도 한강 유역이나 황해도 일대가 백제와 관련하여 등장하고 있어 한강 유역의 향방에 대한 논의가 분분합니다. 5, 6세기 한강 유역의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천착해 가고자 합니다.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차지한 기간은 길지 않지만 고구려의 자치는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신라의 명문기와에서 확인되는 고구려의 지명엄이나 사비 시기의 백제토기, 신라 영역에서 확인되는 고구려 양식의 귀걸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강을 둘러싸고 고구려와 백제, 신라 사이에 다툼은 벌어졌지만 한강은 사람과 문화의 교류가 이루어진 교류의 장, 융합의 장이었던 것입니다. 이상 전시를 마치며 한성백제박물관 봄 특별전 고구려와 한강에 대한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